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뉴스를 가지고 찾아온 IBC 내 맘대로 뉴스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많이들 힘들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적이 한두 번입니까? 이 난국도 우리는 슬기를 모아 잘 헤쳐나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우리 유튜브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 관심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유튜브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에 대하여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일 YG 앱에 따르면 한국 유튜브 사용시간 전 세대 1위가 50대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YG의 분석 결과 지난해 한국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50대 이상의 유튜브 사용자와 사용시간 모두 크게 증가했다는데요. 2018년 1월 49분에서 한국 50대 이상의 유튜브 사용시간은 매달 증가해서 12월에는 87억 분으로 1월 대비 78% 증가했으며 사용자 수는 1월 762만 명에서 12월에는 943만 명으로 24%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제 유튜브가 전 세대를 즐겨보는 미디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이견 없을 텐데요. 이런 추세에 발맞춰 유튜브를 통한 여러가지 수익 창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10가지를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애드센스를 통한 광고 수입입니다. 유튜브는 일종의 유미디어 매체입니다. 광고주들은 유튜브에 광고비를 주고 광고를 의뢰하는데 이 광고는 유튜브 채널 중 판매 타겟과 채널 시청증이 일치하는 채널에게 분배가 됩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기 위해 클릭한 시청자가 광고에 노출되는 대가로 광고주가 해당 유튜브에게 광고비를 주는 것입니다. 광고로 제공되는 수익이 100% 유튜브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고 수익 중 45%는 유튜브 회사가 가져가고 55% 정도만 애드센스를 통해서 입금된다고 합니다. 둘째, PPL 광고 수익입니다. PPL은 영상 내 제품을 노출시켜주거나 간단한 언급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길어야 5분 내이기 때문에 비용은 낮지만 유튜브 입장에서는 가장 만들기 쉬운 광고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제품 리뷰 홍보 수익입니다. 브랜드 광고 영상은 영상 내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후기를 말하면서 광고를 자연스럽게 컨텐츠화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길이는 10분 내외 정도이기 때문에 PPL보다는 홍보비가 더 높으며 브랜드의 요구사항이 많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 영상이 광고주 기대치에 부합한다면 주기적으로 광고 영상 제작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넷째, 제품 제작 판매 수익입니다. 온라인을 유통하는 통신 판매업자들만 이용한다는 선입견도 없지 않지만 유튜브를 통하여 본인 매장의 홍보를 통한 직접적인 판매 수익과 연계됩니다. 최근 소상공인재단, 지역단체들이 이와 같은 매장 홍보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유튜브를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유튜브 마케팅 교육을 앞다퉈 개설하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식 콘텐츠 수입으로 강의 세미나 수익이 있습니다. 구독자 3만 정도에 대한 유튜브에게는 1시간 강의를 의뢰했을 경우 1시간에 10만원 정도, 3시간이면 30만원의 강의 수익이 생기게 됩니다. 여섯 번째, 상담, 코칭, 컨설팅 수익입니다. 최근 온라인에는 유튜브 셀럽을 만들어준다며 배너 광고가 심심찮게 보입니다. 이같이 개인 컨설팅뿐만 아니라 기업 컨설팅까지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매장의 수익과 직결되는 수익입니다. 매장 업주가 직접 유튜브 매장을 소개하는 영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먹방을 실종으로 유튜브 맛집으로 소개되거나 신상을 찾는 손님에게 직접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되면서 직접적인 매장 방문 수도는 확강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인지도로 부가 수익을 올리는 슈퍼챗은 여섯 번째, 아프리카 TV나 별풍선 같은 슈퍼챗 수익입니다. 슈퍼챗은 국내 서비스로는 아프리카 TV의 별풍선으로 알려진 후원 기능과 유사한 시스템입니다.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가 생방송 도중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1인 방송인에게 지시 메시지와 함께 돈을 주는 제도인데요. 으로 보내는 돈은 1일 1회 1천원에서 50만원 사이이며 1일 한도는 50만원입니다. 예컨대 1회 50만원 이상 메시지를 보내면 그날은 더 이상 슈퍼챗을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슈퍼챗 수수료는 70%가 유튜브에게 가며 나머지 예를 들어서 1,000원을 후원했을 때는
700원은 유튜버에게, 300원은 유튜브 회사에게 수익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브랜드 상품, 서비스 등 스폰서십 수입입니다. 브랜드 광고 콘텐츠 제작은 유튜브 수익 중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인데요. 국내에서는 브랜디드 콘텐츠라고 합니다. 인기 유튜브의 경우 채널에서 나온 수익은 광고 수익과 후원 수익인데요. 이보다 훨씬 높은 수익으로 돈을 번다고 합니다. 수입이 불규칙적이긴 하지만 한 건당은 적게는 몇십만 원부터 많게는 몇천까지도 번다고 하는데요. 헤어탑 크리에이터의 경우 흑대까지 가기도 한답니다. 마지막 10번째, OSMU 영상 보수익입니다. 네이버 TV 등 유튜브 영상 하나를 다양한 플랫폼에 실리게 하면서 발생되는 수익을 말합니다. 즉, 하나의 원형 콘텐츠를 영화나 게임, 음반,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 출판 등 다양한 장르로 변형해서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사업을 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 10가지의 유튜브 관련된 수익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사실 여러가지 다양한 사업의 경험이 있지만 하나의 사업에 열중하면 얻어지는 부가적인 수익 구조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이 유튜브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다양한 사업 구조의 유튜브에서 최상의 수익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뉴스입니다. 국내 굴지의 유통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는 얼마나 될까? 인기 있는 개인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수가 1만 명이 넘는 것이 많은 점을 생각하면 적어도 10만 명 이상은 될 듯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예컨대 SSC닷컴의 구독자 수는 3,480명, 홈플러스는 3,780명, 롯데마트는 4,590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홍보 모델인 아이돌이 영상을 올리는 롯데면세점이나 1200개가 넘는 방대한 콘텐츠를 가진 GS25C 등 눈에 띄는 것도 있지만 이들의 구독자 수도 다른 인기 유튜브 채널에 비하면 아직은 미비한 수준입니다. 유통기업 채널의 콘텐츠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유튜브 콘텐츠가 뜨기 위한 조건으로 불리우는 재미도 있고 쓸모도 있다. B급 감성이 담긴 개그 콘텐츠를 곧잘 만들어내거나 자체 상품을 이용한 레시피나 생활 팁 등 알찬 정보를 담아내는 식입니다. 대기업답게 화려한 영상 기술을 만든 고품질 먹방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영상 조회수는 쉽게 오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선 콘텐츠가 선을 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B급 감성을 담아도 기업 이미지를 해치지 않는 선까지만 허용된다는 겁니다. 이동일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크리에이터는 스스로 기억하고 결정하면 되지만 기업은 의사결정 절차가 조직적이고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며 그 과정에서 콘텐츠 포지셔닝을 일관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의 콘텐츠가 유튜브 생태계에서는 인기를 끌기에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게 지적되어옵니다. 백운일 소셜미디어과 전략연구소 대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콘텐츠를 찾는 방법은 검색과 구독 채널로 나옵니다. 자극적인 단어를 이용해서 제목을 사용하면 검색어에 걸리기 쉽지만 기업의 홍보 콘텐츠는 한정적인 어휘를 사용한다며 또한 크리에이터에 비해 기업은 좋아요와 구독을 강요하지 않는다. 두 가지 조건이 맞지 않으니 조회수를 올리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백 개의 콘텐츠를 가진 기업의 유튜브 채널이 일상을 담는 개인 채널보다 화력이 약한 이유입니다. 유튜브 운영의 딜레마죠. 결론은 아쉬울 게 없는 기업 유튜브의 현실이 아닐까 합니다. 모든 게 갖추어진 기업 유튜브가 덜 갖추고 절박한 개인 유튜브보다 성장이 더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거, 좀 더 절박한 우리가 그 꿈을 이루어 봅시다. 오늘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저랑 이웃이 된 분 중에 반려동물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새로운 강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반려견 유튜브인데요. 이 반려견들이 소위 유튜브에서 뜨고 있는 장르 중 하나인 이른바 먹방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 등 덩치를 가리지 않고 생닭 등 생고기, 뼈다귀, 상어, 연골 등 사람이면 절단할 수 없는 식재료 등을 튼튼한 이빨로 아그작아그작 씹어 먹는다고 합니다. 이에 힘입어
심리적 안정감이나 쾌감을 주는 ASMR 콘텐츠로도 구독자의 청각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특히 반려견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같은 씩씩이를 던져줘도 다른 소리가 난다는 게 반려견 ASMR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지난 11일 기준 유튜브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반려견 먹방을 진행하는 채널은 소녀의 행성과 우아한 사파리, 좋은 커플, 허스키 바이러스를 꼽을 수 있는데요. 우선 구독자 10만 8천 명을 보유한 우아한 사파리입니다. 겨울에는 생고기 3.5kg를 한 끼로 먹는다는 건강이와 부가티가 그 주인공이라는데요. 커다란 뼈다귀와 생닭, 왕미트볼을 좋아하고 생고기도 10kg에도 도전한다고 합니다. 견주는 고기를 공수하기 위해서 대형 냉장고를 따로 구비할 정도라고 합니다. 다음은 83만 명을 보유한 소녀의 행성입니다. 주인공인 소녀와 우주 행성은 칠면조나 송아지 목뼈, 상어 연골, 생오리, 사슴 정강이 등 이색 식재료로 ASMR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소행성 리얼 사운드라고 합니다. 이들 반려견은 크기별로 뼈를 씹는 소리가 다를 뿐만 아니라 먹는 모습도 제각각이라 각자의 구독자와 평이 나눈다는 전언입니다. 다음은 구독자 16만 1000명을 보유한 좋은 커플입니다. 주인공인 오로라와 별이는 한우대 미국 소고기, 한우대 닭가슴살 등으로 대결 먹방을 하는가 하면 랍스터나 새우 등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음식 등으로도 호기호식한다고 합니다. 까다로운 입맛의 미식견 오로라와 별이가 어떤 식재료로 반응하면서 먹방을 시켜볼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구독자 23만 4천명은 허스키 바이러스입니다. 대형견인 시베리아 허스키 자매 한나, 베렐, 하니, 웨버가 혈기왕성한 먹방을 펼친다고 합니다. 이들은 캥거루 꼬리의 반려견용 케이크, 날갈락, 우유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데요. ASMR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들 내장미가 먹는 모습에 자체의 시선이 가는 채널입니다. 털이 복실복실한 4명의 허스키가 와고 먹는 모습에 없는 입맛도 생긴다는 전언입니다. 사실 이런 채널들은 동물 학대라는 여론도 무시 못할 텐데요. 견주들은 본인들보다 이 반려견에 대한 사랑으로 이 채널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먹는 거 하나만큼은 저보다 잘 먹습니다. 한우와 랍스터까지 등장하니 정말 부럽습니다. 이 반려동물계에서도 금수저, 흑수저가 있긴 있나 봅니다. 이상으로 여러가지 저희 유튜브들의 필요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즐거운 유튜브 생활을 응원하며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